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기 때 책을 받자마자 피셔서 가장 먼저 보시는 파트 바로 집합 파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집합 파트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 중에서는 쉬운 편에 속하는 파트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워낙 쉽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들의 문제들을 갖고 왔고요. 나중에 좀 천천히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이 좀 쌓이면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나중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좀 많이 작네요. 좀 말을 많이 해주면서 할게요. A라는 집합입니다. A라는 집합은 선생님은 중괄호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괄호는 항상 쓰셔야 됩니다. 원소가 1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4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8, 2랑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A라고 하는 원소는 B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라는 말이 되겠죠. A 플러스 4는 B에 어디에 속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1을 갖든가,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을 갖든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거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제곱은 1이네요. 제곱을 치면 반대쪽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으셔야 되는데 루트 1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둘 중에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원식에다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A가 1일 때는 집어넣으시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과 5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에는 1을 집어넣으니까 1, 7,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겠네요.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라는 원소는 B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5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A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셔야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라는 집합은 1과 3을 갖고,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1과 9와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습니다. 1과 3이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도 한번 풀어보셔서 A 값을 잡아서 해보시면 되겠지만 얘는 답이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넘기죠. 이제 힘들잖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은 1부터 3까지 범위를 갖고요. B라는 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를 가져요. 똑같이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라는 집합의 범위는 나와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집합의 범위를 인수분해로 하죠. 상수가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공식을 따르죠.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인수분해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사이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A-2가 A 플러스 2보다는 작겠으니 당연히 이렇게 사이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의 원소를 B가 가져가요 라고 했으니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A라고 하는 원소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이렇게 갖고 있고, 당연히 B라고 하는 원소가 A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A-2와
a 플러스 2는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a-2는 1보다는 작은 쪽이 있을 것이고 a 플러스 2는 3보다는 큰 쪽이 있을 겁니다 라는 범위를 잡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경계선은 꼭 봐줘야 돼요. 이 경계선을 보지 않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계선은 반드시 봐주십시오. a라는 범위는 1부터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b라고 하는 놈이 1에 들어가지 않지만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a는 1, 2, 3, 4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a-2는 1에 있지만 1을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는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는 3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가 될 것 같고, a는 3보다 작은데 a 플러스 2는 이렇게 3보다 작습니다. 3 위에 이렇게 있어도 범위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3에 있어도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하죠. 따라서 넘어가시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a 범위는 a는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가 만들어주죠. 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 1하고 2인데 뭐 합을 하세요, 뭐 빼세요, 더하세요, 뭐 곱하세요, 뭐 이런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a라고 하는 것은 4의 양의 약수네요. 4의 양의 약수니까 당연히 1, 2, 4가 될 것 같고, b는 16의 양의 약수를 말하네요. 1, 2, 4, 8, 16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x라고 하는 집합을 잡을 건데 그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x라고 하는 놈은 a를 갖고 있고 b에 포함됩니다. x는 부분집합을 말하죠. 부분집합을 잡을 때는 항상 작은 거를 가리고 큰 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의 n승이죠. 2의 n승인데 그 n은 바로 전체적인 갖고 있는 i의 원소의 개수죠. 1, 2, 4, 8, 16 5개니까 2의 5승을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린 걸 떼야죠. 그러면 x는 a라고 하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1, 2, 4를 포함을 하죠. 원소 3개를 반드시 포함을 하던 포함하지 않던 항상 원소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항상 개수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의 2승인 4개가 답이 될 것 같네요. 뭐 기본적인 공식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복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요. a의 원소는 1, 3, 5, a제곱 마이너스 7이고요. b의 원소는 a-1, 2a 플러스 3, 9라고 하는 원소를 가져요. 근데 교집합을 했을 때 3과 9라고 하는 원소를 갖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괄호를 쓰지 않지만 귀찮아서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문제 푸는 형식처럼 편하게 풀게요. 뭐 이렇게 됐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집합이 3, 9는 둘 다 원소로 3, 9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a라는 놈에는 3을 갖고 있으니 이 녀석이 9를 가지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7이 9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은 16을 가져갔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제곱을 치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들어가셔야 돼요. 루트 16은 당연히 4가 되겠죠. a는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a는 플러스 4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식에다가 집어넣어야죠. a라는 집합에는 4를 집어넣으니까 1, 3, 5, 4, 4, 16에서 7을 빼니까 9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 b는 4가 들어가니까 3, 11, 9 이렇게 되겠네요. a와 b의 교집합은 3과 9니까 똑같이 3과 9가 발생하니 a는 4가 맞네요. 마이너스 4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4는 안 될 텐데. a는 마이너스 4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제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1, 3, 5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16에서 7을 빼니까
9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B의 A 자리에도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에서 3을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5, 9 이렇게 되죠. 교집합을 잡아봤자 9밖에 안 나오죠. 3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얘는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이 집합에 대한 뉘앙스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글이 좀 많이 작죠? 오늘은 좀 많이 작네요. 대체적으로 이런 계산력에 대한 집합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죠. 공식은 항상 마스터를 하시고요. 문제를 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A 교집합 B하고 A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이 첫 번째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A의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두 개의 덩어리가 교집합으로 연결됐더니 공집합이 나와요 라는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덩어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합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게 가능은 하죠. 그래서 A교 B는 B교 A로 바꿔주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두 개 위치를 바꿔주죠. 합집합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 이유는 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 하죠. 이렇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분배 법칙을 거꾸로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B의 교집합 가로 하나 치고 남는 걸 다 적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갈게요.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을 하시면 B입니다. 따라서 앞에 덩어리의 계산은 B가 나오네요. 두 번째 덩어리는 얘는 바꿀 필요가 없네요. 이미 A 여집합 교집합이 같게 나오네요. 같은 I는 한 번만 똑같이 써주시고 가로 치시고 남는 걸 다 적으시면 됩니다.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대로 갈게요. B와 B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A 여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A의 여집합입니다. 두 개의 덩어리가 교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연결한 값이 곧 공집합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앞에 놈 교집합, 뒤에 놈 여집합은 항상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입니다. 집합의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외워주시기 됩니다. 앞에 숫자 교집합, 뒤에 숫자 여집합은 앞에 놈 교집합, 뒤에 놈 제가 실수했나요? 앞에 놈 교집합, 뒤에 놈 여집합은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이 되고요. 자, 집합의 특징은 항상 앞을 타켓을 보는 겁니다. 앞을.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을 할 때 만약에 7에서 2를 빼면 5가 나오고 2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뒤에 남는 걸 쓰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인 체계고요. 집합적인 체계에선 7에서 2를 빼면은 5가 되는 게 맞아요. 앞에 5개가 남으니까. 2에서 7을 빼면 집합적인 관계예요. 뒤에 아무리 5개가 남아도 앞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입니다. 값이 없다라고 치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은 항상 뒤에 뭐가 남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앞에 남는 걸 보는 거예요. B에서 A를 빼서 공집합이 나왔다는 말은 앞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즉슨 B가 더 작아요 라는 말이 되니 B는 A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말이 될 것 같고,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A고 이게 B를 형성하시게 되겠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기 조건이라든가 나오시면 적용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요 정도까지 풀이만 하시면 나머지는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인데요. 약간의 변형을 조금 들어갔죠. 전체 집합은 50개입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n은 넘버의 약자죠. 넘버의 n자를 따서 쓰는 거라서 개수, 한마디로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A와 B의
개수는 12개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는 5개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걸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A의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적인 여집합을 말하죠. 전체적인 여집합이 5개입니다 라는 말이죠. 뭐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벤 다이어그램이죠. 전체적인 집합 A집합, B집합이고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에 이 부분이 5개입니다 라는 말이죠. 전체는 50개인데 여집합이 5개니까 이 결론으로 인해서 A와 B의 선생님 N 안 쓸게요. 전체적인 A와 B 합집합의 개수는 45개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는 던져졌고요.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풀어라고 하는 게 A와 B에서 빼고요. B에서 A를 빼고요. 얘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넘버 있어요.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보시면 선생님이 그랬었죠. 집합은 항상 앞을 타켓을 보고 앞에 남는 걸 보는 거라고요. A에서 B를 뺐어요.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A에서 B를 뺐어요. 그러면 A 부분에 남는 거, 이 부분만 보는 것이고 B에서 A를 뺐어요. 그럼 B에서 A를 뺐어요. 뺐으면 B에 남는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남는 부분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식으로 다시 바꿔 쓰시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시면 됩니다. 합집합은 아까 우리가 45개 만들어 놨고요. 교집합은 12개로 이미 문제에서 던져줬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33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집합은 그렇게 큰 난이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식이 어느 정도 갖춰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를 갖고 있죠. 대신 이제 공식을 외우시지 않으시면 집합은 조금 생소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이 조금 쉬운 편이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미리미리 하시고요. 뭐 방학 잘 보내십시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